언니가 싫어할까? 아니요. 좋아해 할 거예요. 안 그래도 지은이도 우리 가족들이랑 여행이라도 다녀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랑 아버지가 안 그래도 사업으로 바쁘니까 어머니께서 지은이랑 시간 보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리고 지은이도 좋아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먼저 나서서 아내에게 다가가 주시니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아내도 시어머니 될 분이 먼저 자신에게 친근감을 표하니 감사하고 좋았나 봅니다. 아내는 회사 일과 결혼 준비로 바쁠 시간에도 저를 만나기보단 아버지와 어머니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를 거치지 않고도 어머니와 아내 둘이서 연락을 하고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마음을 열어준 부모님에게 감사했고 또 그 마음을 당연시하지 않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아내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기 전에는 하루가 급한 결혼식이었는데 아버지 회사가 바빠지게 되면서 저와 아내의 결혼식도 조금 천천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만큼 더 행복한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웨딩 플래너에게 맡기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하나씩 알아보고 다녔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2번은 하기 싫다는 결혼 준비를 저희는 천천히 즐기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장애물 없이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에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업무용 휴대폰도 아니고 가족과 지인들만 아는 전화번호라 누군가 싶어 전화를 받았죠. 네, 여보세요? 그 최경준 씨 전화번호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내가 지은이 엄마 되는 사람이니까 말 편히 해도 되죠? 나 지은이 엄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자네 장모 될 사람이라고. 네. 그런데 무슨 용무로 전화하셨죠? 장모가 사위한테 전화하는데 따로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나? 우리 지은이가 그래도 이상한 애를 만나진 않을 텐데. 자네는 말을 너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네? 이미 지은이의 친모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던 저는 당장이라도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똑같이 예의 없는 무식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예의 차리고 전화를 건 용건을 물어봤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일이 바빠서 경황이 없었네요.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니, 나랑 지은이랑 잠시 다퉈서 떨어져 생활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모 될 사람이 뻔히 살아있는데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결혼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안 그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사위 될 사람을 좀 봤으면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 잘 데리고 살 수 있는지는 내가 확인해야 하지 않겠어? 시간은 언제가 좋은가? 딸에게는 정도 없는 친모가 저를 만나 무슨 꼬투리를 잡을까 했습니다. 괜히 만남을 거부하며 아내에게 찾아가기라도 할까 싶어서 제 선에서 해결하기로 했죠. 제가 나간다고 해서 장물합시고 아내를 괴롭힌 여자에게 잘 보일 생각도 없었고 설령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더라도 전 용서할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단순히 더 이상 아내 인생에 나타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었죠. 하루라도 조속히 일을 끝내고 싶어 저는 바로 다음날 점심시간으로 약속시간을 잡았습니다. 제가 약속시간을 잡으니 장모라는 여자가 장소를 잡더군요. 장모는 기선제압이라도 하고 싶은지 유명 호텔의 식당으로 자리를 예약했죠. 그렇게 처음으로 아내를 평생 괴롭혀온 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께서 나이 든 사람 얼굴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남는다는 말씀을 하셨었지만 저는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본 친모는 누가 보더라도 참 욕심 많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싶었어요. 얼굴 구석구석 심술들이 붙어서는
차마 오래 쳐다보기도 힘든 얼굴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최경준이라고 합니다. 어머 뭐야, 오다 다리라도 다쳤어? 아니요. 어릴 때 다쳐서 한쪽 다리가 불편합니다. 지은이 걔도 참, 아무리 지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라지만 만나도 무슨 이런 장애인 따위를 만나서. 그만큼 지은이가 좋은 여자라는 거겠죠. 말은 잘하네. 평일 대낮에 만나자는 거 보면 어디 밤일이라도 하나 봐? 보아하니 옷은 번듯하게 차려입었는데 나이트? 아니면 그냥 술집? 거기서 종업원 일을 하나? 경준아, 그럴수록 더 티가 나. 밤일 하는 애들은 지금 너처럼 비싼 옷 입어도 다 티가 난다고. 장모라는 여자는 자기가 보아온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는지 저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경고를 하기 위해 나온 자리였기에 전 크게 반응하지도 않았죠. 그건 그렇고 이래가지고 뭐 털어서 나올 거라도 있겠나? 그래, 경준이 너 돈이라도 모아둔 건 있니? 내가 좀 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 너 설마 우리 지은이 꽁으로 데려가라고 하는 건 아니지? 제가 돈 들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머, 너 돈도 없니? 지은이 얘는 이런 애가 뭐가 좋다고 이런 쩔뚝이가 남자구실이나 하겠어? 지은이 걔는 너가 뭐가 좋다니? 더 이상 있어봤자 시간만 낭비할 뿐이고 선을 넘는 여자에게 본래 하려고 했던 말을 전하기로 했죠. 저 지은이한테 그동안 모든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정말 듣던 제가 불쾌할 정도로 역겨운 이야기였어요. 엄마란 이름으로 딸을 그렇게 괴롭히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오늘 만나보니 정말 딱 그 수준인 것 같아서 놀랍지도 않네요. 뻔히 시간 낭비일 줄 알지만 경고해야 할 것 같아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랑 지은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은이도 당신이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하니까. 뭐? 아주 꼴값을 떨고 있네. 거지들한테 내가 뭐 바랄 게 있다고 찾아오겠니? 나야말로 시간 아깝게. 됐어. 여기 계산이나 하고 꺼져. 대화를 마친 저는 회사로 들어가기 위해 자리를 나섰죠. 불편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지 멀쩡한 다리가 저려와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으니 회사 운전기사분께서 저를 부축해 주시러 왔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로 나서는 순간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어머, 저 사람이 왜 이사님이라고 불러? 경준이 너 어디에서 이사니? 이거 놓으시죠. 이미 서로 대화는 끝난 것 같은데. 저기요, 이분 회사 이사예요? 어디 회사? 어머, 내가 실례가 많았네. 경준아, 다시 앉아봐라. 잠시만 앉아봐. 저를 데리러 온 운전기사분 때문인지 우연히 제 신분이 밝혀지자 장모는 그제서야 태도가 바뀌면서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 잠깐만 앉아봐. 잠깐만. 아직 할 얘기가 더 있어서 그래. 사실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야. 지은이 키운다고 빌렸던 빚이 지금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내가 지은이를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그 돈을 내가 썼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갈 땐 가더라도 돈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되겠나? 저에게 애원하듯 거짓된 말을 하는 장모의 말을 더 듣지도 않고 자리를 나섰습니다. 어차피 좋은 만남으로 끝이 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더 악렬한 장모의 모습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줘야 했나 싶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여자와 똑같은 수준이 될 수는 없었죠. 오늘 일로써 더 이상 우리 부부의 곁에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와 아내의 주변을 맴돌았으니 말이죠. 회사 일 때문에 무심코 운전기사분을 데리고 온 저를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뒤 장모란 여자가 180도 태도를 바꿨으니까요. 저는 걸려오는 전화를 매번 무시했지만 그 여자는 정말 지독할 정도로 저를 찾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은이의 의사가 어떻든 간에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지은이에게 평생토록 한 그 행동을 나는 영원히 기억할 테니까요. 최서방, 사람 말 들어보지도 않고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나, 어? 내가 계속 말했지만 지은이가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한번 오해를 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나를 매도한 거라고. 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랑 이제서라도 오해를 풀고 잘 지내고 싶어. 그러면 자네가 사이로서 장모와 딸을 화해시켜주는 게 도리 아니겠어? 화해요? 지금까지 몇 번이고 지은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화해를 하고 싶다고요? 당신이 무슨 목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 때문이겠죠. 그런데 제가 돈을 주면 또 그걸 빌미로 지은이를 협박할 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절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자네, 지은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알고 있어? 걔가 어릴 때부터 손버릇이 안 좋던 아이야. 그걸 알고 있냐고. 네, 압니다. 지은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된지도 알고 있고요. 딸한테 그런 짓 시켜놓고 이제 와서 협박이라도 하는 거예요? 전화 끊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 뒤에도 몇 번이고 저에게 연락을 했던 장모는 결국 아내에게까지 직접 찾아와 협박을 했습니다. 지은이 앞에 나타난 장모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내가 너 키운다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더 쓰지 않았겠니? 그러면 네가 부자 남편을 만난 게 누구 덕분이겠어? 너네 남편한테 내가 직접 찾아가기 전에 네가 조금 정성만 보이면 사라져줄게. 제가 장모를 만났다는 걸 몰랐던 아내는 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죠. 장모는 대답이 늦어지자 재촉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걸 보게 된 제가 상황을 알게 되면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먼저 너에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고 하면 네가 더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말을 못했어. 아니야, 오빠 마음 다 알아. 그래도 이렇게 밝혀져서 다행이지. 안 그래도 나 진지하게 고민했거든. 정말 돈만 주면 우리 앞에 사라져 주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오빠랑 이야기하니까 내가 정신이 다시 확 드네. 오빠 말처럼 지금 돈을 주더라도 또 우리 앞에 나타날 거야.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무시해야겠어. 결국 저와 아내는 대화 끝에 장모의 모든 연락과 협박을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오히려 거짓말로 우리를 위협하는 장모로 인해 우리 두 부부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며칠 앞두고 모든 준비를 마친 저희는 부모님을 모시고 앞으로 있을 결혼 생활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사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되는 지은이, 앞으로는 우리 가족으로 기쁠 때나 힘들 때 항상 우리한테 의지하렴. 이제는 우리가 지은이 네 부모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결혼하고 나서 괜히 시아버지 시어머니라고 불편하게 대하면 이 사람이랑 나도 섭섭하니까 딱 지금처럼만, 아니 조금 더 살갑게 해주면 고맙겠다. 알겠지? 네, 어머님 아버님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제 속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증명할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 오빠와 잘 살고 효도하면서 증명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만으로도 평생 곁에서 효도하고 살게요. 감사해요.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어째 지은이가 오고 나서부터 제가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듯해요. 이러다 제가 우리 집안 제일 낮은 서열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형 이제 알았어? 형수님 오시고는 바로 그랬는데 눈치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은이 덕분에 저희 가족은 더 단합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고 그날의 식사 자리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 우리 가족의 모습을 질투라도 하듯 어떻게든 망쳐보려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친모. 저에게 장모되는 그 여자였죠. 어머, 이런 곳에서 사이를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우리 딸 지은이도 있었구나? 저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깨려고 하는 여자를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볼 일은 저랑 있을 것 같은데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이거 나
어디 장모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거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지은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안녕하십니까. 저 지은이 시아버지 될 사람이고 여기는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무슨 일이긴요. 부족한 제 자식 시집을 가는데 사돈 될 분들 제가 얼굴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서 인사나 드릴 겸 찾아왔죠. 애들한테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도 어제 통 만나게 해주지 않아서요. 지은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랐는지 눈에 눈물까지 고여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장모를 다시금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괜히 여기서 소동 부리지 마시고 나가시라고요. 사돈, 자식 교육을 잘하신 줄 알았는데 영 아닌가 봅니다. 이거 하는 꼬라지 좀 보세요. 어디 어른 보고 나가라 마라 명령입니까? 그래, 경준아 그만해라. 도대체 정말로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가족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서 굳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분위기를 흐리시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가족 간의 친목 좋죠. 그런데 가족 될 사람이 어떤지는 제대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데 며느리가 어떤 과거가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제 딸이긴 하지만 우리 지은이가 어릴 때 잘못을 너무 많이 해서요. 귀한 아드님에게 맞는 짝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고 확인하시죠. 어디 뭐부터 이야기해야 하나? 유치원 때인가? 지은이 네가 처음으로 도둑질한 일 그때가 맞지? 장모의 행패에 아내는 이미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이 다른 곳으로 가 있었습니다. 악을 쓰며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퍼붓고 있는 장모를 제가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순간 이 때려 죽일 년이 죄짓고도 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버릇을 못 고치지. 니까짓 게 감히 누구 앞에서 지은이 엄마라는 말을 해. 낳기만 하면 다 엄마야? 이게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물컵을 던지고 머리채를 낚아채셨습니다. 이거 안 나? 네가 뭔데? 내가 내 딸 이야기하겠다는데 왜 난리야? 야, 이거 놓으라고? 네 딸? 여기 네 딸이 어딨어? 지은이 내가 낳지는 않았어도 이제 내 딸이야. 너는 교도소 들락날락 한다고 하더니 힘이 요거밖에 없어? 어째 애나 기르고 살았던 가정주부만도 못해. 어때? 못당하겠지? 원래 엄마는 자식 위해서는 못하는 일이 없는 법이야.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이를 악물고 장모의 머리채를 놓지 않으셨어요. 동생과 제가 어머니를 떼어놓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지도 몰랐네요. 아버지를 포함 장정 셋이 겨우부터 어머니를 말릴 수 있었지만 어머니께서는 끝내 화가 풀리시지 않으셨는지 자신의 장모의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셨죠. 어머니에게 당해 말도 못한 꼴의 장모는 이제 정말 막가자는 건지 가만히 있던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께서 장모의 손목을 비트셨습니다. 지금이야 예전 같지 않으시다지만 어릴 적부터 고된 일을 해오셔서 지금도 제가 힘에서는 밀릴 정도로 몸이 좋으신 아버지셨어요. 그 힘으로 가볍게 손목을 비트니 장모 입에서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손 좀 놔줘요. 내가 잘못했다고요. 이러다 정말 나 죽겠다니까? 왜? 어디 또 달려들려고 그래? 어디 어미가 되어서 딸을 잡아먹으려고 하냐고, 어? 당신 정말 지은이 친엄마 맞아? 저렇게 작고 여린 애가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엄마란 사람이 축하는 못할 망정 결혼을 망치려는 심보를 부려? 야 경준아, 이 여자 얼굴 좀 봐라. 심술보가 가득한 게 마치 아구 같지 않니? 한참을 아버지 손에 잡혀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던 장모에게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겁을 주셨습니다. 이래봐도 나 건사업하면서 이 깡패 저 깡패 다 겪어봤어요. 그 속을 뚫고 어엿한 회사를 만든 게 나라고. 그런데
내가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가족 괴롭히는 걸 지켜만 볼 것 같아? 한 번만 더 우리 눈앞에 보이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교도소, 거기에 상주하는 형님들 맛 좀 보여줄 테니 다시는 나타나지 마. 알았어? 그렇게 돈은커녕 본전도 찾지 못한 장모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많이 놀랐을 아내를 다독여 주었죠. 그 후 저와 아내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혼주석은 비어 있었지만 아내를 친딸처럼 여기시는 부모님께서 자리를 대신해 주었기에 아내 또한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는 20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태어나 처음으로 호되게 당해봤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거예요. 든든한 가족이 생긴 아내는 저와 우리 가족에게 매 순간을 최선을 다주었습니다.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과 저보다 더 돈독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고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된 부모님들을 아들인 저보다 아내가 더 잘 모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동생도 좋은 재수씨를 만나게 되어 이제는 더없이 행복한 가족이 되어 있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도 다시 구독자로 돌아가 아내와 같이 이곳에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